자영업자 올리는 블랙 컨슈머 어쩌죠?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조금 이른 나이에 직장을 은퇴한 저는 요즘 대세라는 마라탕집 창업을 했습니다. 초창기엔 입소문이 잘 안 나서 한두 그릇 겨우 팔 정도였죠. 근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니까 단골도 생기고 매출도 그럭저럭 올라서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던 어느 날입니다. 네, 여보세요. 행복한 마라탕입니다. 저기 박수림 씨 되시죠? 네네. 예, 여기 구청위생과인데요. 네. 지금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확인차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마라탕에서요? 벌레가 나왔다고요?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뭐 그럴 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다 이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아이고.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 전화를 드린 부분이고요. 예. 조만간 식약처에서 방문해서 네. 업장 실태 조사 갈 테니까 어머머, 그렇게 세상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미 인터넷엔 제 가게와 벌레가 나온 음식 사진까지 올라와서 악플이 줄줄 달린 후였습니다. 정말 제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걸까? 노심초사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하루가 마치 1년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뭐 다행히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 네. 마라탕에서 나온 벌레는 곡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탕에서 취급하는 네. 식재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죠? 아휴, 정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네. 이제 안심하시고 예. 영업하시면 아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구청에 나오신 마라탕 필요 없으세요? 괜찮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구청에서는 뭐래요? 아유. 괜찮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라탕이랑 아무 상관없대. 진짜 잘 됐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사장님?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나서 매출도 반토막 내고 우리 이번 달도 월세만 겨우 냈잖아요. 이제 저희 가게 어떻게 해요, 사장님? 식약처에선 마라탕에서 나온 벌레가 저희 가게와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미 인터넷 속에선 벌레가 나온 마라탕집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난타였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 저는 하루하루 억울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게 이제 이 결과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한 한 A씨가 최근에 구청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네? 배달한 마라탕에서 벌레 8마리가 나왔다고 하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휴. 이미 인터넷에는 A씨 가게에서 이런 벌레가 나왔다라고 하는 음식, 사진 그리고 이런저런 악플들이 줄줄이 달린 상태였는데 아이고. 근데 막상 알아보니 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구청 조사 결과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판명이 난 겁니다. 식약처가 말한 건 인터넷에 올라온 벌레는 곡물하고 연관돼 있지 지금 마라탕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나 이미 A씨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난 상태였고요. 맞아요. 거기다 여전히 인터넷상에 이 A씨 가게에 여러 악플들 또 비방들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이런 허위 신고나 거짓 리뷰 일삼는 일명 블랙 컨슈머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죠. 이제 블랙 컨슈머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은 이제 악성을 뜻하는 단어고요. 컨슈머, 소비자. 그래서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소비자를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데 물론 잘못된 일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가 맞습니다. 네. 근데 블랙 컨슈머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 식약처에 접수되고 있는 그런 민원들 가운데요. 70% 정도는 사실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블랙 컨슈머 사례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초밥이 이제 새우튀김과 함께 배달이 되었는데 새우튀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네.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초밥 27개 가운데 6개 빼고는 다 먹었- 다 먹고서 아유. 환불 요청한 거죠. 아유. 그럼 머리카락도 이 식당에서는 다 모자를 쓰고 작업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었는데 별점 테러라고 하죠. 별점 1점만 남기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환불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족발, 참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족발이 너무 타서 먹을 수가 없다 하고 환불을 요청한 겁니다. 어. 그래서 환불을 해주러 가서 보니까 다 족발이 먹었어요?
뼈만 어머, 남았어요. 뭐야. 보시는 것처럼 뼈만 남은 족발을 너무했다. 너무 탔다고 환불을 요구한 진짜 이런 너무했어. 사례도 아유, 네. 진짜 아니 너무했네요. 먹을 수 이건 말도 안 없다더니 이미 다 먹어놓고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왜 신선식품,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딸기 조금만 물러도 사실 먹기 힘들죠. 이번에는 딸기도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입씩 다 베어 물은 아이고. 딸기. 보시는 것처럼 저거 왜 저래? 한 입씩만 먹고 환불을 요청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 보면 블랙 컨슈머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다음에 뭐 환불 안 해주면 벌점 낮게 주겠다 이러면 그거 협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될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사실 소비자라고 하면은 자기의 어떤 의견을 솔직하게 내비치고 그런 거 올리고 그런 거는 사실 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허위 사실을 올린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은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건 정말 이 상인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위계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의한 업무 방해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업무 방해죄에서 우리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는 거를 당연히 업무로 하니까 업무에는 해당이 될 테고 네. 다음 이 명백한 허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연에서 보면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이게 곡물로 인한 벌레니까는 마라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부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부풀린 경우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7, 8마리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요만한 쥐벼룩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크게 보면 이건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맞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머리카락이 한 올과 한 털로 움큼이 나왔다.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분명히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것도 분명히 문제될 수 있죠. 한 번 허위 리뷰가 이 웹상에 올라가면 이건 일파만파 퍼지는 건 정말 삽시간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